안녕하세요. 브레인리더 한의원의 설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스퍼거 증후군의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인지의 발달이 지연된 신경 발달 장애 중의 하나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이 마치 무슨 큰 사고를 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총기 사고를 유발하거나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소심하고 나약하고 마음이 심약한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사춘기 또는 성인기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대의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을 보다 보면 상당히 남학생들에게 더 많은 특징을 보이고요. 간혹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학생들은 증세가 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대부분이 남자아이인 경우, 즉 남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의 특징 중에서는 첫 번째로는 어떤 특정 어딘가 꽂혀 있는 그런 강박적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요. 또는 어떤 신경이 예민하고 감각신경이 예민해 소리라든지 빛이라든지 접촉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감각신경에 예민한 감각형 아스퍼거 증후군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어떤 예민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둔감하면서도 사회성 발달이 덜 된 둔감형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크게 세 가지로 패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첫 번째 강박형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은 어딘가에 계속 꽂혀 있고 특정 가지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 외의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갖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거나 다양한 유도를 하더라도 그 아이는 계속 거기에만 꽂혀 있는 패턴을 보이죠. 마치 강박증을 가진 아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강박증을 가진 아이와의 차이점은 이 아이는 강박증이 있지만 사회적인 발달에 문제가 없으면 강박증만 있는 것이지만 사회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으면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지만 강박증이 동반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럴 때는 꽂혀 있는 증상은 주로 전 대상회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전 대상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거나 흥분된 전 대상회의 기능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약들 중에서 그 아이에게 맞는 약을 찾아서 증상을 개선시켜 줌과 동시에 그런 것들과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이 운의 즉 사회성과 관련된 그 영역을 활성화시켜주는 한약이나 침이나 두뇌 훈련들을 이제 병행합니다. 두뇌 훈련에서는 뉴로피드백 훈련으로는 주로 이제 우방구 훈련을 하는데, 우방구에서도 앞쪽, 옆쪽, 뒤쪽 또는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의 증상 중에 가장 약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아이에 맞는 개별적인 뉴로피드백 훈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감각형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딘가에 꼭 꽂혀 있는 건 아니지만 소리에 대해서 과도하게 예민하다든지 접촉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편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 활동 속에서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고 소리가 좀 불편하거나 좀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며 굉장히 불안 공포감을 느낍니다. 또한 누군가가 접촉을 해서 만져주는 것 자체가 편하고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이 접촉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기보다는 거부감과 불편감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것 역시도 불편합니다. 당연히 같이 어울리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더 친밀해지고 사회성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이고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도 그러한 증상이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에 발달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감각형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가 됐을 때 이런 감각형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은 약간의 피해 의식이라든지 피해 망상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별거 아닌 자극이 큰 자극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고, 즉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가 크게 더 확대돼서 정보가 입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이 어떤 망상이라든지 어떤 피해 의식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감각신경에 예민한 것들을 확실하게 좀 잡아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둔감형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아주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계형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 중에 둔감형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이 있는데 뭔가 둔하고 서투릅니다. 뭔가 행동도 어설프고 몸도 부자연스럽고 반응도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비해서 학습 능력에 비해서 이 아이가 사회적인 어떤 속도, 처리 능력이나 속도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능력이 잘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능검사 같은 걸 해보면 다른 언어성 지능이나 동작성 지능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더디거나 그러다 보니까 눈 맞춤이 부족하거나 얘기를 듣고 말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어떤 이런 전반적인 뇌의 처리 속도가 느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의 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한약을 쓰거나 높여주는 두뇌 트레이닝을 이제 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이 그런 어떤 이 뇌를 각성시켜주는 그런 약들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아스퍼거 증후군의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박형 아스퍼거 증후군, 그리고 감각형 아스퍼거 증후군, 그리고 둔감형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습니다. 각각의 아이들마다 특징이 다르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즉 사회인지가 저하된 아이이고 그 사회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개별적으로 맞는 약과 개별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그 증상을 개선해 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고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 한의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또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